자, 미국 시장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금요일장. 일단은 그 CPI하고 FMC에 대한 우려감, 요 두 가지가 중첩적으로 좀 겹쳐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고, 희한하게도 11월 달에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었어요. 네. 미국 시장이 거침없이 다우지수 같은 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를 좀 보여줬었고, 아니나 다를까 뭐 사실은 10월 CPI가 좋게 나오면서 11월 달에 또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월에 들어서면서 이 PPI도 그랬고 CPI에 대한 어떤 이 또 두려움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PI, 그러니까 물가 자체는 저는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물가는 이 근방에서 등락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는다고 하면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르는 것도 뭐 조금 올랐다가 조금 더 빠지고 또 조금 더 빠졌다가 조금 더 오르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CPI는 저는 하락한다라고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현재 통화 정책은 이제는 물가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경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경기의 뭐 경착륙, 그다음에 연착륙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제가 찐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착륙, 경착륙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하강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강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하강하는데 급하게 하강하느냐, 완만하게 하강시켜서 착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솟아오르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급하게 추락을 해버리면 이 비행기 기체가 다 망가지고 올라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륙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니, 연준은 지금은 경기에 대한 어떤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급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타겟 레이트는 여기서 한두 번 정도 오른다고 하면 금리 상단은 한 5% 정도, 4.75에서 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지켜보는 상황을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구조조정도 거치고, 그리고 조정도 거치면서 다시 뭔가 재편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재편되기를 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네. 그래서 내년 시장에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거쳐지면서 이 시장이 이제는 폭락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조정이 있고 그 조정 속에서 상방과 하방을 잡아놓고 박스권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연말에 랠리가 이제 저희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CPI가 또 좋게 나오고 또 연준이 FOMC에서 통화 정책을 뭐 진짜 베이비 스텝으로 뭐 혹시라도 진행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환호성을 지르겠죠. 그러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연말에 랠리를 좀 큰 폭으로 기대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폭의 랠리를 기대한다보다는 내년 시장의 시작을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현재 지금부터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한 좀 세부적으로 좀 그 이해를 좀 넓혀가 볼까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나온 이슈가 있죠. 네. 그 최근에 이제 동진 세미캠도 미국의 텍사스주에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전용 공장을 또 착공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뉴스들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지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지고 있습니다. 늦춰졌던 게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ASML이 연간 50대 이상의 EUV 노광 장비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기사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EUV 노광 장비는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 대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19년도에 22대. 이 22대를 TSMC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눠 갖고 몇몇 또 글로벌 회사들이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TSMC가 가져갔죠. 그리고 20년에 32대, 작년에 42대, 올해는 50대 이상 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는 대략 60대에서 70대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그 70대 정도에서 뭐 20대 정도를 도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4년 말 25년 초가 되면은 더 그 물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하고 3분기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는 20% 미만으로 좀 떨어지고 TSMC는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격차가 확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텔까지도 이제는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 공언을 한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EUV 노광 장비 도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서두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쓸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동질세임캠 PR이라든지 또 포토마스크를 보호해주는 펠리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재, 장비, 부품 이 관련된 업종들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장 증설도 하고 또 EUV 노광 장비 도입도 좀 많아지게 되면 그 관련되는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관심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SNS텍이 투과율 90% 정도 수준의 펠리클 개발을 지난해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양산을 위해 지난 3월에 용인에 200억 원 투입해서 펠리클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요. 올해 완공 예정이고 내년부터 펠리클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예정이거든요. 보면은 EUV 공정에서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90% 이상 투과율의 50나노급의 얇은 펠리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SNS텍이 개발 완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TSMC도 90% 이상 투과율을 나오는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80%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걸 먼저 쓴다고 하면 공정 자체에서 수율이라든지 불량률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기술 격차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좁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7나노에서 필요한 포토마스크가 7개고 펠리클 사용 여부는 옵션입니다만 이게 5나노, 4나노로 3나노로 가게 되면 더 많이 쓰여지거든요. 펠리클이 24개, 28개. 그 다음에 3나노 공정에서는 펠리클이 3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텍의 내년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멘텀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도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을 좀 트래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참 그 뭐지? 요즘 그 김민수 대표도 내년도에 상당히 좋아질 섹터로 EUV 쪽을 많이 보긴 하던데 네. 지금 SNS텍, 네. 그다음에 FST, 그다음에 네. 동진세미캠 이게 아무래도 삼두 주자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가운데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어디예요? 저는 동진 세미캠을 일단 좀 더 좋게 보고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시장과의 그 소통을 안 하죠. 없다. 소통이 없죠.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아니, 그 솔직하게 진짜 모르겠어요. IR을 가보려고 기업 탐방을 가보려고 몇 번 했는데 IR 담당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좀 통화도 좀 어렵고 그리고 탐방 자체를 좀 잘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12월 10일까지 포토레지스트의 이 출하량, 그러니까 수출 증가량을 좀 보니까 수출량이라든지 내 수출하량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이 박스권에서 좀 뚫고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공장이 이제 미국으로 이전이 되고 미국 공장에 있는 EUV 공장에 좀 많이 이 출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포토레지스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좀 집중을 하다 보면 동진세미캠이 EUV 쪽으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성이 좀 나타나고 그거 기대감이 좀 많이 컸었거든요. 가시성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관련해서 신사업 영위하는 것도 올해부터는 좀 내년부터는 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하는 거고 EUV 하나만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동진세미캠은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붙어 있거든요. 근데 EUV 하나만 본다고 하면 더 좋은 회사는 SNS텍이 훨씬 더 좋죠. 펠리클은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7나노 공정보다는 선단 공정으로 가는 이 추세잖아요. 그 이하의 뭐 5나노, 3나노로 가는 이 공정으로 더 빠르게 좀 나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펠리클의 사용 여부는 옵션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 SNS텍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EUV 하나만 본다고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흐름들이 좋아서 하여튼 기대감을 주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관련한 뉴스죠.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경기 부양, 최고의 경기 부양은 뭐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 네. 폐지니까 완화거나. 네. 네.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이제 폐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140조 원 특별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하고 2020년 코로나 때 2,700억 위안, 그다음에 1조 5,500억 위안, 그다음에 1조 위안 규모로 특별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또 7,5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국채 발행인 거고, 근데 한간에서는 이 돌아오는 국채 만기를 상환하기 위해서 차환 발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런 어떤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지급준 비율도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국채 발행까지 연이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로 코로나를 폐기를 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경제 반등을 위한 패키지로 발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 제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 내년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 반짝하면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저는 그냥 속담으로 얘기하면 언발에 오줌 넣기 정도 수준인가, 지금 현재 경기 수준에서 언발에 오줌 넣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런 시기가 왔었을 때 반짝 반등하는 시기가 이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이 조금 침체라든지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수익률을 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을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기대감 섞인 이 기대감으로 좀 쫓아가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 쪽, 중국 관련해 가지고 쫓아간다면 카지노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이창용 한은 총재.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반도체 회복을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전망을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 회복이 하반기부터 되니까 그때부터 좀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아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비중을 좀 크게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서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 산업 구조 재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이런 시기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좀 첨가를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한번 와르르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꼭 쇼크나 충격이 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IMF 이후에도 이제 재벌 구조 조정이 되고 일부 이제 뭐 부실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흡수 합병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더욱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시기에 또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에서 ABC라는 회사가 있는데, ABC는 이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해자를 가지고 완벽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이 시장에서 엄청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DEF라는 회사들이 별 경쟁력이 없는데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키워가지고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솔직하게 이 시장에서는 ABC 이 세 회사만이 독점권을 가지고 또는 경쟁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세 개, 네 개 회사들은 크게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키워서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면서 A, B, C 회사만 살아남고 나머지 회사들은 재편이 되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A, B, C라는 회사가 더욱더 시장 지배력을 또 견고히 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버리지는 축소되지가 않고 오히려 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유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도 이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이 코로나 유동성의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앞서 이제 이 총재도 얘기했다시피 중국 특수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의 특수를 누렸던 것들이 좀 사그라들고 생산자 위주의 발전 방식에서 이제는 소비자 위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를 중요시하는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 대한 어떤 고민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시고 해보시면 좀 솔루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뒷부분에 이 뉴스 뒷부분에 나오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화폐 개혁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네요. 네네.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생각하네.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5, 있죠. 6년 사이에 네네. 유럽과 미국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뭔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네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주요 흐름을 그렇죠. 따라가면서 그때 화폐 개혁을 함께 하는 게 좋겠다. 그 지금 최근에 인도가 했는데 혼선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금 우리도 급하게 쫓아간다기보다는 다른 유럽의 국가라든지 선진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발맞춰서 늦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언급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제가 음악을 뺐습니다. 이 내용은요. 네, 근데 어쨌건 하긴 하겠다는 거죠. CBDC에 대해서도 어떤 로드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나온 거죠. CBDC 네, 관련해서도 우리 계속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그렇죠. 네. 한은에서 지금 뭔가 연구하고 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대비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발맞춰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 거죠. 선진국이 해보고 그렇죠. 결정되는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거기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따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 게임주 얘기 좀 해볼까요? 네오위즈 사실 그 피해 거지 이번에 그 뭐죠 지스타에서 네. 이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최근에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 중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개화는 이미 됐지만 시장이 좀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게 VR, AR 시장이거든요. 근데 PC 게임으로는 VR과 AR에 접목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PC는요. 아무래도 뭔가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PC 게임들의 모멘텀을 잃은 게 아이템으로 뭔가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게임들보다는 좀 즐기려는 어떤 목적들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리하게도 이제는 중국 쪽의 어떤 시장에 편협하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사실 게임이 뭐 지금 OTT 시장이 열려가지고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이제 스토리를 보면 국내에서 먼저 출시를 해요. 그래서 좀 성공을 해요. 그럼 중국에 가서 대박을 내고 수익을 좀 땡겨오는 이런 구조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 게임 시장이 확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국내 유저들도 야 이런 게임 너무 아이템만 팔아먹고 이거 아이템 아무리 사봐야 확률적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 소비자들만 호구 만들고 유저들만 호구 만들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유저들이. 그러면서 게임사들도 이제는 인터넷 이 게임만으로는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럽 시장이나 북미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보자. 그 시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콘솔이고 그 콘솔과 또 VR, AR, XR과는 굉장히 좀 조합이 잘 맞습니다. 궁합이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어떤 이 콘솔 게임은 VR, XR, 이 AR 시장에서는 뭔가 플랫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국내 게임사들도 콘솔 게임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아니나 또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굉장히 조금 호평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글로벌 이제 대작 게임으로 이제 콘솔 게임 쪽에서도 국내 이 게임 업체들이 좀 이제 선발 주자로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이즈 실적도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 내년도에 만약에 피해 것이 좀 잘 팔린다라고 하면 그에 발맞춰서 실적도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급하게 좀 들여다 보기보다는요. 내년 뭐 한 1월, 3월부터는 요 관련 종목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주가 흐름에 좀 동참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5G 요새 네. 5G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나와요. 그 지난주부터. 인도 시장에서 5G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으면서 이 삼성전자가 5G 이 장비 진출을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가 외교 관계가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업계 1위가 하웨이인데 인도 시장에 진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5G 점유율을 3%에서 내년에 두 자릿수 10%대로 꽁충 뛰어오르는데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는 SI 회사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해외 국가들과 이 통신 장비 계약을 맺고 그 통신 장비 계약을 맺으면 만들어주는 회사들은 국내에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KMW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만드는 회사들은 국내에 통신 장비 업체들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가는 장비는 삼성전자로 나가죠. 찍혀서. 그리고 그렇게 삼성전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KMW나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등이 해외에서 영업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주를 하면 삼성전자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고 밑에 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이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이 삼성전자가 5G 점유율이 늘어났다, 인도에서 통신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아랫단으로 바로 수주가 밀려 들어오는 게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하시고 삼성전자를 통신 장비 삼성전자가 5G 이거 수주했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를 사시면 안 되고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잠시만요. 관심 종목 하나만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통신 장비 업종들이 좋았던 게 삼성전자 주가는 왜 5G 이게 삼성전자가 점유율도 늘고 인도에서 계약도 체결하고 이랬다는데 왜 안 올라? 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삼성전자는 SI 업체이기 때문에 보시면 국내의 이 KMW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도 바닥 국면에서 큰 폭으로 조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누워있던 크게 누워있던 이 침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하향 추세로 가던 이 종목이 이런 어떤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200일선은 무조건 트라이를 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침 시가에도 좀 출렁이 있을 때 좀 쫓아가서 8,000원 이상 정도까지 노려보는 단기적으로라도 또는 10,000원까지도 과하면 노려보는 그런 자리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선을 지금 이미 다 놨죠. 그럼 200일선 언저리에서 뭔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3만 원, 3만 2천 원까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들도 사실 3만 원에 사서 3만 3천 원, 3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10% 15%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이번 주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고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